네,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무단 이탈과 관련해서 최저임금 적용 배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임금 배제를 요구한 반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을 낮추면 이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죠. 외국인 가사관리사 과연 지속 가능한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정지훈 명지대 이민다문학 전공 주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필리핀 가사관리사 돌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도입했는데요. 지난달 3일 시작했습니다. 100명이 들어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2명이 숙소를 무단 이탈한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현재 이 두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신분이 되는지 정지훈 교수님, 네. 2명의 무단 이탈 필리핀 가사관리사 네.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 예, 사실 이게 시작될 때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 고용노동부와 필리핀 이주노동부에서는 계약서를 쓰고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탈된 가정 6가정도 지금 대체를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서울시가 저출산 대안으로 이거를 내놨지만 예. 사실상 8월 6일 날 입국을 해서 9월 2일 날 교육을 받고 예. 9월 3일부터 투입이 됐습니다. 음. 그리고 연휴가 있었어요. 연휴가 있었던 사이에 우리 추석 연휴가 있는 사이에 없어진 거죠. 두 명이요.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E9이라는 비자 자체가 비숙련공이기 때문에 네. 고용 허가자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춤형에 맞는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예. 이미 예상을 했던 일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걱정을 했어요? 여러 번 말씀을 했었던 거고요. 더 이상 98명이 더 이상 이런 브로커나 이런 데에 연결 안 되게끔 우리가 지금 추측밖에 못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5일이 지나면은 고용주는 어차피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청에. 네. 그랬지. 그래서 그러면 고용이 변경이 되겠죠. 교용 신분이. 예. 그러면 25일까지 안 돌아왔기 때문에 예. 이제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강제 출국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사태지만 우리가 미리 이런 이탈이 있을 경우에 어떤 곳에서도 제조업이든 월급이 많다고 해서 고용시키는 건 안 된다라든지 이런 조치가 있고 이행이 됐으면 이게 빨리빨리 돌아갔을 텐데 네. 어쨌든 약간의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좀 덜 된 상태다. 시행되기 전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전문가들은 조금 미리 좀 경고를 해왔는데 그런 준비가 조금 안 된 채 시작됐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이 제도가? 글쎄 무슨 준비를 할 수 있었을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많은 전문가가 우리가 임금 격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상황에서 무단 이탈은 항상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임금 격차. 네. 예, 그리고 물론 그 외국인 노동자가 그렇게 많은 임금을 받지는 않지만 이 업종이 지금 여기가 고임금이라고 불평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상대적인 임금은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요, 우선 이 임금 문제를 얘기하기 좀 그러면 이분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제 E9 비자로 들어왔는데 예. 이분들이 받는 급여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그 원래는 월 238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38만 원. 예. 그런데 여기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따라서 실제로 쥐는 돈은 그것보다 한 200만 원 안팎이 될 거라고 여겨지고. 가사관리사 직접 받는 돈 한 200만 원 안팎.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주 40시간을 일해야 그 임금을 받습니다. 주 40시간. 네. 예.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최소 그 근무 시간을 주 30시간으로 약정하고 들어오셨어요. 최소 30시간. 네. 그렇게 되면 세금 보험비 제외하고 주 30시간 일하게 되면 150만 원 안팎을 벌게 된다는 뜻인데 주 30시간 일하면 예. 숙소비가 월 45만 원이 들어가고요. 45만 원. 그리고 식비랑 교통비랑 기타 생활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출퇴근하려면 그렇죠. 또 교통비가 그렇죠. 필요하죠. 하루에 10,000원어치만 먹는다고 해도 그게 30만 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연히 먹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고 또 교통비 들어가고 하면은 만약 150만 원을 주 30시간 일해서 번다 그러면 뭐 100만 원이 넘게 지금 들어가는 거고 네. 생활하는 데에서만 그러면 50만 원도 못 벌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 30시간만 일한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하지만 우리나라 가사 노동자도 일반적으로 주 한 28시간밖에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요? 예. 그러므로 그리고 그 서울시가 그 받을 때 이제 임금이 너무 높다고 주 4시간 선택, 6시간 선택, 8시간 선택지를 줬거든요. 예. 그 중에서 4시간으로 선택한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 4시간으로?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숙소비 들어가고 생활비 들어가고 교통비 들어가는데 뭐 식비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강남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데 예. 강북에 또 4시간 하는 가정에 간다. 네. 그럼 강남에서 4시간 일하고 또 강북에 갔다가 또 강남으로 돌아와서 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 그 안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고 예, 이런 노동 상태에서 그런 임금을 받는다면 타 업종, 특히 제조업 같은 데서는 노동 시간이 정해져 있고 예. 또 초과 수당을 일을 오래 하게 되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사노동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일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날지도 애매하고 예. 게다가 조금 뭐 사정상 조금 더 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것이 급료로 계산돼서 지불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임금이 높다는 얘기에만 지금 중점이 맞춰져 그러니까요.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행되기 전에 아까 이 교수님 말씀대로 하루에 8시간 주 5일 해서 만약에 40시간을 일한다. 예. 그러면 238만 원 받으니까 예. 238만 원 월 돌봄 비용 중산층에는 만만치 않겠다 이런 생각 들어서 이게 비용 부담이 높다는 지적이 좀 많았는데 예. 하루에 8시간 일하지 않고 뭐 4시간 일하거나 좀 적게 일하는 분들 이러면 교통비 숙비 다 빼면 실제 받는 게 너무 적다는 지금 많은 지적을 해오셨는데 예. 이 가사 관리사들이 사전에 들어올 때 이런 자기가 얼마를 받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신청하고 했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이런 부담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필리핀에서 받는 평균 일반 직장에 들어가면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모든 거는 나라 대 나라가 비교가 돼야 되고요. 예.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분야에서 우리가 거의 5배를 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지만 필리핀 상황하고 우리 상황을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강남에서 배분이 50%가 됐습니다. 도우미가. 그리고 가사 관리사들이 그리고 이렇게 강남에서 3군데를 왔다 갔다 하는 가사 관리사도 있습니다. 강남 하루에. 집을 3군데서 가야 돼요? 네네네. 하루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6시간? 4시간씩 하게 되면은 4시간씩 하게 되면 네네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동하면서 내가 이거를 6개월 하는 동안에 정착에 어려움이 있겠죠. 불안하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리고 임금 지급 구조도 틀려요. 우리가 왜냐하면 처음에 8시간 하루에 입국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80만 원이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기간을 서울시가 인정을 해서 서울시가 지정을 해서 위탁을 시켰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그 80만 원이라는 돈이 80만 원 지금 교육비를 말씀하시는 교육비를 겁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임금입니다. 근데 지불이 안 된 상태였잖아요. 교육비도 임금인데 그렇죠. 지불을 안 했어요? 네, 그 기간 안에 좀, 지불을 못했기 기간 때문에 안에? 조금 이제 이게 이탈이 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임금 지급 구조도 3번에 나눠서 주게 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죠. 월급제인데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공조에 의해 실제 지급하는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말은 238만 원이었지만 네. 월세부터 시작해서 46만 원 생활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채 206만 원 정도 됩니다. 세금 빼고 네네네 사대보험법 다 빼고 206만 원. 네, 근데 예. 그걸 또 나누게 되면 예. 자 20일 날 최종 받았던 게 50만 원입니다. 앞에 두 번을 나눠서 받고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제조업에서 월급을 준다는 거에 혹할 수 있죠. 브로커가 얘기했을 때. 지금 뭐 제조업으로 불법 취업했을 거라 그렇게 좀 추정을 하시는 겁니까? 추정은 아니고 우리가 비숙련공을 받는 게 제조업, 농축산업, 서비스업, 건설업 요 부분입니다. 예. 가사도우미는 사실상 서비스업에
되는 건데 나눠진 거죠. 예. 우리가 7개의 업종을 추가를 시킨 거죠. 예. 우리나라가. 예. 그러면 택배, 아르바이트도 지금 이런 외국 인력을 쓰고 있는데 가사 도우미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들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예. 자, 지금 가사도우미 필리핀 두 분의 이탈로 결국 임금 문제로 지금 바로 규결이 됐는데 다른 근무 여건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혹시 이런 데에 대한 불만은 아닐까요? 임금 문제가 뭐 결국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이긴 할 것 같은데 다른 여건 혹시 문제되는 건 없습니까? 신문에 보도가 된 바로는 통금이 있었다는 게 있었죠. 통행금지 시간. 예,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성인 노동자를 마치 아동처럼 취급을 해서 오후 10시로 통행금지를 했었다는 거죠. 통행금지를 10시로 했고 물론 이제 고용노동부 같은 데서는 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걸 체크를 그냥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는 있는데 예. 뭐 이런 문제가 불거지니까 지금 통금을 자정으로 옮겼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이제 2시간 늦췄군요. 예. 하지만 이거는 인권 침해입니까? 인권 침해입니다. 예, 너무나 명백한 인권 침해이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자 다른 사업장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임금도 높아지고 그리고 불법 체류자가 되게 되면 그 근무처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직종 근무처를 그러니까 그 제약에서 해방이 되는 거죠. 꼭 이 업종이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를 넘어서서 생활의 자유까지 이렇게 심하게 통제를 하게 되면 네. 당연히 불만이 생겨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번에 들어온 가사관리사 이제 100명인데 네. 이분들이 필리핀에서 우리 기준으로 봐야 되나? 필리핀 기준으로 봐야 좀 저숙련 인력이라고 봐야 돼. 어떤 인력 수준으로 보면 이분들은 어떤 분으로 봐야 됩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9이라고 하면 비숙련공이라고는 하지만요. 비숙련, 네. 네, 비숙련공이라고는 하지만 서비스업에 들어와서 어쨌든 국가 공인 자격증도 땄고 그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도 통과했고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도 다 검증이 된 상태고 예. 그다음에 필리핀 정부에서는 어쨌든 돌봄 전문가를 보낸다고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돌봄 전문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나라 비교해서 봤을 때는 그 예. 분야에서는 대학 졸업자도 있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교사로 나가지 않고 일단 일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고 교사 출신 네, 중에서도. 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 예. 일단 필리핀 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 중에서 상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있지만 사실상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서울시가 바로 간담회를 가지셨잖아요. 사건 이후에 네, 어떤 얘기들이 다음 있었어요? 날 바로 일어났을 때 2명의 실제 가사 관리사를 불렀습니다. 예. 실제 두 사람의 가사 관리사를 불렀을 때 조한이라는 분은 자기가 말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시행할 때 다둥이 그다음에 12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적용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다둥이 가족,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한테 배정을 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어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어리다 보니까 하는 말이 힘들었던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 가정을 쪼개서 다녔을 때 네. 몸도 피곤한데 한 사람이 세 아이를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죠? 아무리 연습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이걸 했다 해도 실제 투입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제일 힘들었다라고 힘들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8시간을 한 가정에서 일을 안 하고 예. 쪼개서 쪼개서 다니다 하니까. 보니까 거리가 머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몸 자체가. 아. 그런 와중에 또 말씀하셨던 대로 통금 시간 10시. 네. 그거 다 돌고 나면 거의 9시 돼서 들어오는데 아. 자기는 언제 한국에 와서 사회생활과 이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자리에서 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월급이라는 것도 이렇게 분할해서 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처음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노동부에서 허가가 인증을 받고 서울시가 지정한 곳에서 일단은 돈이 먼저 지급되고 노동부는 나중에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업체에서 지급이 돼야 되는데 네. 3분할로 내다 보니까 자 우리도 파독에 독일에다가 강부나 네. 관리사가 갈 때 생계 수단으로 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 이분들도 어차피 네. 좋은 학력이라고 해도 돈을 벌어서 목돈을 그렇죠.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와중에서는 임금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예,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임금이 가장 큰 문제다. 뭐 근무 여건도 그렇지만 그런데 정작 이 필리핀 가사 관리사를 이용하는 분들은 아까 8시간, 주 40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될 게 238만 원 그 자체가 부담이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외국인 가사 관리자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최저임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최저임금을 차등해서 적용하자. 그래야만 좀 확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오세훈 시장은 주장을 하거든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예, 이미 지금도 이탈이 발생하는데 최저임금 그렇죠. 수준으로 주고 있는데도 이탈이 발생하는데 최저임금 밑으로 주게 되면 당연히 이탈이 엄청나게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는 자국의 임금하고 지금 자기가 받는 임금을 비교하지 않아요. 지금 자국에 있는 임금을 여기 와서 받으려면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겠습니까? 뭐라고 그러냐? 여기에 자기가 온 이주한 곳의 타 업종 임금과 비교하게 됩니다. 다른 업종. 예. 그러므로 지금 다른 업종 임금이 높은 상태에서 지금 임금으로도 이탈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저는 뭐 홍콩하고 싱가포르에서 뭐 80만 원을 준다라고 했다가 그 얘기를 오세훈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100만 원을 준다고 싱가포르. 했다가 그런데 일단 홍콩은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자치 행정구입니다. 국가가 아니에요. 예. 싱가포르는 정치적 자유가 제한된 권위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려운 이들은 최저임금을 미적용하고 임신, 출산 금지 이런 이상한 제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콩 고용주 가구의 의무가 결코 적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 아니에요. 100만 원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미니멈은 지금 한 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2024년 기준으로 한 90만 원 월급을 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숙식 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숙식 제공. 숙박비가 그러니 안 들겠군요. 당연히 숙박비가 안 들어가고 식비도 안 들어가죠. 식비도.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때에는 숙박은 시켜준다 하더라도 예. 식사를 제공하지 않을 때는 추가로 약 2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해야 되고요. 홍콩에서는. 비자나 행정수수료도 부담합니다. 34만 원. 보험료도 연간이 30만 원 들어가고요. 예. 싱가포르 고용주 가구는 월급은 한 60에서 80만 원 준다고 하는데 예. 의료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의료보험. 예, 한화 약 5,400만 원 이상 보장이 가능한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요. 예. 아플 경우 의료비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에 내는 세금이 있어요. 외국인 가사노동자 세금이 매달 약 27만 원입니다. 거의 30만 원 가까이 되니까 이미 100만 원이 넘어섰죠. 세금을 국가에게 내야 됩니다. 내야 됩니까? 레비 형태로. 예. 그럼 사용하는 고용주가 내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임금은 60에서 80만 원이지만 국가에 따로 27만 원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 갱신 수수료도 부담해야 되고 휴가 및 고향 방문을 할 때 그리고 계약 종료 시 항공권도 부담해야 되고요. 그리고 고용주 가족도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고 가사 노동자가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까지 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0만 원 준다, 100만 원 준다 이런 얘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나라가 그리고 숙식을 제공한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야, 강남에 있는 가구가 방 하나를 따로 배정을 해서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그 방을 세를 놓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죠? 그런 식으로 개정하면 이게 결코 적지 않고 오히려 필리핀 가사노동자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게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외국인 가사 관리사를 이용하는 분들 가정의 부담이 크다, 중산층이 뭐 엄두나 내겠느냐 그럴 때 야, 필리핀, 싱가포르에 봐라, 100만 원도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우리도 차등 적용하자 그러는데 그게 좀 다르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나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제 사례로 예를 물어봤을 때 네. 이제 생후 6개월 그리고 또 아이가 한 13살 정도, 3살 정도 되는 아이를 육아 휴직을 하고 자기가 할 때 네. 아이를 돌보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238만 원이라는 부담금은 엄청난 거죠. 그렇죠.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소득이 적은 쪽에 비해서 서비스가 좋으냐. 자, 기본 자기가 써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이제 남자가 휴가를 쓰든 여자가 휴가를 쓰든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도 4시간만 쓴다고 해도 예. 정부가 지원하는 처지 입장에서 워킹맘 입장에서는 119만 원도 큽니다. 4시간. 4시간 쓸 경우에도.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남녀 두 분이 벌어서 500 이상을 벌은다고 해도 거기에 절반이 다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돌봄을 하고 저출산을 향상시키는 거기에 맞춰진 건지 이제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자꾸 나오는 거죠 지금. 예, 그러네요. 그 부분
그러면 우리가 외국인 가사 관리 제도를 좀 확대하겠다가 정부 생각이거든요. 지금 시범 사업을 한 100명 해서 보겠다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좀 여쭤볼 건데 우선 지금 이 실종된 이분도 뭔가 어디 다른 곳에 불법 취업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을 좀 유혹하는 외국인 노동자 가사를 유혹하는 이 브로커들이 뭐 상당히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이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예. 뭐 일본, 대만, 뭐 선진국 다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자, 이분들이 아무리 한국어를 잘하신다 하더라도 능력이 좀 취약하실 것이고 그리고 법적 경제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러면 뭐 비자가 만료되거나 이렇게 이탈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 예. 일부 브로커가 이들을 뭐 성매매나 마약 운반 같은 불법 행위에 연루시키는 일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져서 알려진 사실이고 예. 이런 브로커 단속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연합 같은 국가에서 그 노동자 이동이 워낙 촉진되면서 굉장히 많은 불법 체류자가 발생했고 이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서 또 이들에 대한 혐오가 만연하면서 예. 정치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지 의문입니다. 왜 이런 걸 시작하려고 하느냐. 뭐 우리가 지금 외국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이전에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탈한 이 불법 체류자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제대로 단속은 안 되나요? 우리가 지금 그 2019년부터 한 2년 정도 예. 코로나로 우리가 E9으로 들어오던 분들이 어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돌아가야 되는데 기업이 운영을 못하니까 E9 그게 로. 불법으로 된 경우가 있고 2015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습니다. 예. 자, 그래서 계절 근로자가 들어왔을 때 5개월입니다. 농장에 뭐 사과를 딴다든지 어업에 그물에 엮는다든지. 5개월. 네네네. 이번 필리핀 거는 7개월이죠? 그렇죠. 예. 예. 최장 7개월까지 우리가 들어온 거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요 당시에도 문제가 엄청 많았습니다. 자, 그래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서울시였기 때문에 너무 크게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해서 이탈하고 불법하고 수두룩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체류자 45만을 잡을 게 아니라 브로커 한 단체만 잡아도 브로커? 네. 중간에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네. 이게 점조직이 너무 커서요. 네.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근데 그럼 정부는 눈 뜨고 보고만 있는 겁니까?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번에 이 사건이 나고 나서 26일 날 법무부가 신이민 다문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시스템 정비가 있고 나서 받아들여야 될 일이 너무 시급하게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네. 다른 외국 싱가포르, 대만, 이런 데를 비교할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예. 아베 총리가 들어올 당시에 이미 법을 제정하고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들인 겁니다. 예. 근데도 4만 이상의 불법이 계속 생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임금입니다. 임금. 어차피 많이 준다 하면 이동하는 게 이동할 당연한 테니까. 겁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제도가 없었지만 남의 거를 따라갈 게 아니라 싱가포르와 우리를 자꾸 비교할 게 아니라 싱가포르는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경 지역 부분에 이미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은 정착할 지역 뭐 이런 게 다 보장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계산에 안 넣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비하면 사실상 뭐 그 ILO 가입이 안 된 뭐 그런 거는 안 해서 그렇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노동기구 가입 그렇죠. 문제, 그러면 외국인 차별에 대해서 그렇죠. 계절 근로자를 누가 합니까? 18개의 중앙부처에서 외국인을 위탁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이 외국인 근로자부터 시작해서 계절 노동자 들어오면서부터 그 주무기간을 누구를 줬습니까? 지자체에다가 힘을 줬습니다. 네. 네, 힘을 주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협업 사업이 일어납니다. 그게 우리나라 모델입니다. 그러면요, 저희가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뭔가 이 정부는 이걸 좀 확대하겠다는 거거든요. 시범 사업을 잘 마치고 나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데 만약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 뭐를 더 보완하고 고쳐야 될까요? 그래서 우선
저는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필요가 보안 얘기를 하기는 싫긴 하지만 저는 정부의 이런 태도가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실제로 태도? 예. 시범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 시범 사업. 시범 사업을 보고 문제를 파악한 다음에 정비를 해서 확대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비체계적이고 성급하게 졸속 행정을 하는 것 자체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 일단 이 돌봄 노동시장 문제는 외국인 인력을 확대하는 걸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국인 노동시장이 활성화 안 된 것이고 외국인이 들어와도 마찬가지 일 때문에 이들이 다 불법 체류자가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될 것이고 예. 그럼 내국인들은 다시 일자리가 더 열악해져서 내국인도 일자리를 잃고 빈곤으로 떨어질 것이고 그러므로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 노동자, 서비스 받는 사람 그리고 또 실제로 필리핀도 이렇게 인력 송출만 하지 말고 자기네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예. 저는 이 내국인 구축 효과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내국인 생각하고 인력을 일자리를 빼앗는 문제. 그리고 불법 이주 노동력 이탈을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범 사업하고 무조건 늘리겠다고 한 방침을 정하기보다는 시범 사업을 해보고 그거를 좀 다 문제를 다 보완해서 확대 여부를 좀 결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확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뭐 돌봄 수요가 또 있으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 텐데 우리 정 교수님은 이 제도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한번 시작이 됐고, 네. 그러니까 안 해보고는 상황을 알 수 없고 지금 국제결혼도 그랬고 네. 난민법 제정이든 국제결혼법이든 네. 다 해서 시행착오 거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일단 시행해보는 거는 괜찮았는데 너무 빠르고 성급하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성급하다. 어떤 가정을 안 가지니까. 장기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정주 인구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준비를 한 겁니다. 고령화에 맞춰서 가사관리사에 이어서 요양보호사까지 여기를 대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건데 그 초점의 설득력이나 체계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서 지자체와 민간 수요 반영한 비자 거버넌스도 운영하겠다. 이민자 사회 통합도 조직화하겠다. 과학적 체계적인 외길로 도입 시스템 구축하겠다. 이런 거를 조금 더 빨리 준비가 돼서 네. 얘기를 하고 했으면 네. 이런 데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일단 생각합니다. 시행을 했으니까 뭔가 네. 이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하다. 시범 사업이 끝나는 대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서 뭔가 대책이 나올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의 이탈 관련 대책은 없는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주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정준 명지대 이민다문학 전공 주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